윤석열 LH 사건 장외 정치 시동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윤석열이 와, 정치할 줄 아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조선일보가 전화하니까 받아줬고요. 또 중앙일보가 전화하니까 받아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스피커, 빅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라든가 정치를 좀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치 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 파주 운정지구 이게 이제 제2의 신도시였습니다.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어떤 땅이 제일 비싼 건가, 그래서 그 땅의 소유지를 가지고 이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사람들을 쫙 훑었다. 그리고 이런 투기 수사라는 거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신속과 대대적. 와,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공사에든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4대강, 그때 MB가 4대강을요 신속하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MB한테 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막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낙동강이나 뭐 영산강이나 이런데 한 군데만 일단 하면은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MB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건설을 많이 해봤는데 이 기기는 이 뭐라고 할까, 공사 기간은 단축할수록 좋은 거다. 그래야지 세금을 아낀다. 그 다음에 거기 기계들을 다 빌렸는데 한꺼번에 빌려야지 돈이 적게 든다. MB 머릿속에는 나라 세금 아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점 하나라도 이 문재인하고 MB하고는 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김도환님, 이재명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윤석열이지만 정말 문재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또 누굽니까? 저는 MB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동수사반에서 뭐라고 하냐, 차명 계좌한 거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 우리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사하자마자 이제 실토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게요, 홍남기가 말하자면은 자, 기가 막힌데 홍남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휴일날요 방송을 끊고서 저렇게 사죄를 한 겁니다. 자, 휴일날 기존 방송을 끊고서 생중계로 홍남기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변창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3기 신도시를 이거를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폭탄급이 있어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명타벌린 말씀대로 등신 머저리 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 제3기 신도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요 LH 직원 이름 이 과림동에서 시흥의 과림동에 등기부 등본 하나 여니까 10명이 93억 원 어치 명단이 딱 쏟아졌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표현대로 공적 정보는 부동산 투기, 이거는 정말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망국의 정보다, 망국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패 완판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윤석열이가 정말 팩트를 딱 집어갖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말을 하니까 다들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강남 아파트를 팔은 공공의식이 있는 윤석열과 저렇게 생색만 내는 사람들, 한마디로 발본색은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구멍 뚫린 이 합조, 이 수사본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로 시간을 끌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동안에 이 수사 말하자면은 이 합조본부에서 수사를 한 거, 여러분 너무 웃긴데요.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농지로 이거를 뭐 하는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자기들끼리 다 떼고 이러면서 굉장히 완전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기의 파주 운정지구 이때는요 공직자 27명을 구속을 시켰어요. 공직자를요. 그러니까 이번에 LH 공사에 그 당시에 사장이었던 변창흠비를 비롯해 갖고 여기에 누가 제3기 신도시의 땅을 샀나, 이거를 자금줄을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이 옳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되는 확 오르는 알짜 토지를 누가 샀나, 그러면은 그 자금 추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풀리게 됩니다. 자, 한 서너 단계 올리니까 이 수표 번호가 누구누구 수표네, 뭐 한명숙이가 이 한 사장한테 받은 수표네, 한만호한테 받은 수표네, 곽 사장한테 받은 수표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LH 사건, LA가 아니라 LH 사건 장외 정치 시동을 걸었다.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담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4월 7일에 우리 보선이 끝나게 되면은 김종인 할배는 이제 집으로 가고 부인하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하얏트 호텔 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금괴 100개 이제 좀 오르겠네 뭐 이런 생각이나, 요즘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면서 노후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전당대회를 하니까 다들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당대표 해보겠다고. 또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오세훈한테 패했지만 당권을 위해서 또 뛰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까꿍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입니다. 진짜 황교안이를 보면은 이 우파를 폭망하게 한 인간들, 이래가지고 제가 책이라도 한 10권을 이제 쓰고도 싶어요. 근데 황교안이가 지난주에요, 여러분, 이 하회 마을 안동에 부인하고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황교안이가 온다니까 거기서도 이제 특별한 세리머니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회 마을에 우연히 황교안하고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슨 세리머니 뭐 이렇게 옷도 입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더라도 왜 주차장에다 차 놓고 쫙 이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웬 차가 번쩍번쩍한 자동차가 하나가 딱 그 앞마당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 차인가? 주지스님 차인가? 내지는 아니면은 무슨 뭐 이 하회 마을에 무슨 이렇게 촌장 차인가? 뭐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황교안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의전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내 차를, 그러면서 플랫폼에서도 차로 이동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황교안은 안 되겠다. 그리고 황교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요, 죄인이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까지 이렇게 같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아는 이 당뇨나 이런 사람한테 이제, 아니, 왜 나온대? 그리고 아니 왜 안동엔 가? 그랬더니 의원님 아시면서 그래도 이제 TK의 본산에서 시작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한 거죠. 근데 너무 언론들이 하나도 안 다뤄줘서 풀 죽어 있대요.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요 냉정하고 차갑게 갑시다. 새로운 인물, 우리가 좌파 독재를, 문재인 패거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아주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누구를 쓰고 누구를 버리느냐, 여러분 오로지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불쌍하고 누가 이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칼이라면 쓰는 거고, 그 칼이 무디어졌다, 그 칼이 정말 적군의 손에 쥐어지는 역할을 했다, 이러면 그 정치인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베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